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치열한 변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종 의견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에 관심이 커집니다. 오는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날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의 종전 협상에 나토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내건 셈입니다. 한국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아시안컵 4강에 올랐습니다. 오는 9월 월드컵 본선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골키퍼 홍성민이 승부차기 슛을 2번이나 막아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내일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최후 변론까지 끝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최종 선고만이 남게 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습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가며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최종 변론 기일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행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어제 윤 대통령을 접견해 최종 진술에 넣을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관련 주요 쟁점들이 전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졌는지 여부, 계엄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기각 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에 관련해서 거국 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지적하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번 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최종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다음 달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고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격변이 예상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다음 날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을 각각 30분씩 신문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 달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함께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올 전망입니다. 다음 달 두 재판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격변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2달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령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내 경선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입지가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면 대선 후보로서 자격 논란이 커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과 별개로 출마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선 주자 변경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음 달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은 격변이 불가피합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는 만큼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시대 교체를 내세워 사실상 대권에 출사표를 던졌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안정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발표한 호소문에서는 시대 교체와 국민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직접 언급하는 걸 꺼려왔습니다. 적어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른바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중도층 확장을 노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대선 시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말한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26일 책을 출간하며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워 중도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우클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실용주의와 통합 정치의 메시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성장 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 또 서민들의 종합적인 이 세부담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줄이는 그러한 노력도. 최근 연이은 우클릭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중도층 민심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중도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 초부자 감세에 미련을 갖고 있냐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극우 세력으로 모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또 이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제안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돈풀기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답장하지 않으면 사직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빨간색 느낌표와 함께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낸 이메일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성취한 업무 5가지를 적어 답장을 하고 당신의 상사에게도 참조 메일을 보내란 내용입니다. 마감 기한 월요일 저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모든 연방 직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낸 이메일을 받게 될 거라며 여기에 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깎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뉴욕타임즈는 FBI와 국무부 등 일부 관계자들이 일단 메일에 답장하지 말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무원 노조 또한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의 잔인하고 무례한 일이라며 불법 해고의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론 머스크 작성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거라며 합격 기준은 아주 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로 향하던 여객기가 폭탄 테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투기가 여객기를 호위한 끝에 안전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비행기 옆에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나란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뉴욕에서 인도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292편 폭탄 테러 위협의 경고를 받았는데요. 비행기엔 승객 199명과 승무원 15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항로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비행기가 유럽을 지나서 카스피해 상공 급격히 우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위해 이탈리아 전투기가 호위하면서 비행한 끝에 로마 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에 직접 탑승했다고 밝힌 한 승객, 항공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침착했다며 상황을 잘 처리한 승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테러 위험 문제는 근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비행기는 검사 뒤에 다시 인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가장 훌륭한 연기를 한 강아지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강아지계의 아카데미 피도스 시상식의 주인공 누구였을까요? 현지 시각 23일 영국 피도스 시상식의 주인공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날의 우승자 바로 혀를 쭉 내민 이 강아지 패기였습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데드풀의 강아지인 도그풀을 연기했고요. 배우들과 영화 홍보까지 나서면서 유명해졌습니다. Go from being UK's ugliest dog to now best in world has been quite a wild ride. Just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everybody. 2007년 한 영화 기자가 만든 이 시상식, 칸 영화제의 황금 강아지상과 자매격이라는데요. 2년 전에는 영화 추락의 해부학에서 열연한 보더콜리 내시가 상을 받은 뒤에 진짜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수행비서 양모 씨의 진술인데, 양 씨는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관련 자료를 3시간 동안 세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양모 씨는 지난달 국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취재 결과 양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 특수본 조사에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라고 지시했다며 약 3시간에 걸쳐 세절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양이 많아 세절기통을 3차례 비웠다며 당시 정황을 세밀히 묘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가락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가 지목한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당일입니다. 양 씨는 이날 김 전 장관이 공관에 머무르며 하루 종일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로부터 3일 뒤인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양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직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보석과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에 나섰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전쟁의 빌미가 됐던 나토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내건 셈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종전협상 패싱 논란 속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입니다.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계엄령으로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자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You should have ended it 3 years. You should have never started it. You could have made a deal. Wouldn't the people of Ukraine have to say, like,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had an election? 다만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전쟁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인 나토가 러시아 안보 위협의 핵심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의 회토류 절반을 조건으로 미군 주둔을 제한한 만큼 나토 가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실제 회토류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회토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브 이트코프 중동 특사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상이 이번 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5가지 분야 중에서 4가지, 특히 기초 역량에서 중국이 크게 앞선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술력을 실제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TV 분야에서도 중국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개한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입니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국내 반도체 기술의 기초 역량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등 모두 5가지 분야로 나눠 조사한 건데 중국은 4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습니다. 유일하게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만 두 나라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술력을 직접 양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반도체 기술 연구 성과 등 기초 역량면에서 이미 한국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벌인 끝에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굴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연구소에 투자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논문 특허인데 수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리고 인력 양성수도 우리보다 많아요. 여기에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전 세계 TV 출연량 1위 자리를 지난해 중국에 내줬습니다. TCL 등 중국 TV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이 삼성전자 등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을 추월한 겁니다. 매출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과 중국 브랜드 간 매출 점유율 차이는 34.9%포인트에 달했던 반면 지난해엔 2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업계에선 중국 브랜드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오늘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전주 6도,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풀리지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도 예상돼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